플랫폼 전략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플랫폼 전략, 성공하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략, 플랫폼의 횡포에 대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플랫폼 전략을 들어가기 앞서 플랫폼이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그림과 같이 판매자와 구매자, 앱 개발자와 스마트폰 사용자가 서로 연결되고 만나게 되는 장을 바로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즉,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집단을 만나게 해주고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곳을 말합니다. 플랫폼 전략의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전략은 관련이 있는 여러 그룹을 장, 즉 플랫폼으로 불러모아 관계 형성이나 고객 모집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검색이나 공고 등의 비용을 줄여 입소문과 같은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서로 다른 그룹을 하나의 장에 모아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 플랫폼 전략은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최첨단 경영 전략입니다. 플랫폼 전략의 특징은 우선 2개 이상의 그룹을 연결시키고 한 그룹은 다른 그룹을 필요로 합니다. 또 그룹 단독으로는 얻을 수 없는 가치를 창출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룹 간의 상호작용으로 네트워크 효과를 발생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것이 바로 이 플랫폼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이 플랫폼 전략이 왜 떠오르는 경영 전략인지 그 플랫폼의 5가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수그룹의 교류를 촉진시키는 장을 제공하고 서로를 연결시킨다는 연결 기능인데요. 이 연결 기능은 그룹과 그룹 사이에 흥미를 끌만한 요인이 존재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백화점을 보면은 각각의 브랜드 점포들을 위한 장소를 제공을 하고 결제 시스템, 고객센터 등의 다양한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이는 고객과 그리고 점포 사이에 서로 흥미를 끌만한 이러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기능으로는 비용 감소 기능이 있습니다. 그룹이 개별적으로 처리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기능을 이 플랫폼이 대신해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앞서 예를 든 백화점으로 다시 예를 들면 백화점이라는 이 플랫폼은 각각의 점포들을 대신을 하여서 이런 화장실 설치, 주차장 운영, 고객 관리 및 마케팅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는 각각의 브랜드 점포가 개별적으로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보다 마케팅 상에서, 이 플랫폼 상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저렴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 기능으로는 검색 비용 절약 기능입니다. 이 플랫폼이 제공하는 브랜드는 사용자에게 안심감과 신뢰감을 부여하여서 소비자로부터 질 좋은 서비스를 보장받게 하는 그런 믿음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쇼핑하면 땡땡시장, 경매하면 땡땡 옥션과 같이 연상되는 브랜드를 창조하면 각 점포나 개인이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그 플랫폼에 모이고 업체들은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사례를 들자면 지방에 있는 작은 달걀 가게 홈페이지에서 달걀을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수가 적지만 이 같은 브랜드가 쿠팡이나 혹은 마켓컬리와 같이 믿을만한 브랜드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 어디 한번 사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즉, 어떤 업체가 유명한 브랜드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 고객을 더 모집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플랫폼의 기능은 커뮤니티 형성에 의한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커뮤니티 형성으로 인해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되고 이것이 이윤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인데요. 우선 바이러스처럼 입소문이 퍼진다는 이 바이럴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참가 그룹 간의 신뢰 분위기가 형성되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상호적으로 정보를 교류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플랫폼 애착심이 생기는데 이 플랫폼 애착은 사용자들의 수를 유지 및 증가시키고 플랫폼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기능은 삼각 프리즘 기능입니다. 이전 일반적인 플랫폼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그룹들의 성격과는 다르게 성향이 다른 두 그룹을 연결시키는 기능인데요. 잡지 광고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광고에 관심이 없는 사람과 그리고 광고 업체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잡지사는 재미있는 기사라는 이 기사를, 콘텐츠를 잡지라는 플랫폼에 실어서 광고에 관심이 없는 사람과 광고 업체를 연결시킵니다. 광고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이 재미있는 기사를 보기 위해서 잡지를 구매하게 되고 이 잡지를 보는 동안 자연스럽게 광고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플랫폼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경영 전략에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하는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 성공하는 플랫폼의 3가지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스스로 존재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플랫폼에 참가하는 여러 그룹에게 예를 들면 업체들과 고객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상이 되는 그룹 간의 교류를 자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게임이 재밌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하거나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와 같이 그룹과 그룹 사이에 입소문이 퍼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치한다인데요.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잘 거쳐서 플랫폼이 확대가 됐으면 그때는 이제 참가한 그룹들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참가한 그룹의 퀄리티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진화시켜 가야 합니다. 이렇게 플랫폼이 점점 커지는 경우 플랫폼에 참가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플랫폼이 어떻게 횡포를 부리는지 그 전형적인 양상은 우선 이용료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렴한 입장료를 제공하다가 플랫폼이 급성장을 하면 그 점포의 매상의 11% 정도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지만 이 점포들 간의 교섭 능력이 부족하고 또 이동하고자 하는 경쟁 플랫폼은 기존의 플랫폼보다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힘이 없어서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존 플랫폼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플랫폼의 전형적인 양상으로 플랫포머에 의한 수집 통합인데요. 이 플랫포머는 플랫폼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플랫포머는 자신이 참가한 그룹이나 그 구성 요소인 콘텐츠 제공자의 사업을 자기 사업의 일부로 수직 통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익스플로러에 타사의 기능을 추가하거나 또 그 중 인기 있는 것을 자사에서 제공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즉 플랫포머가 플랫폼에 들어온 타사의 사업을 자사의 사업의 일부로 통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플랫포머가 고객과의 관계를 약화시킨다는 것인데요. 이 플랫포머는 고객들의 회원 정보나 결제 정보, 요구사항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객의 요구에 맞게 다른 경쟁사를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으로 아마존 사건이 있는데 당시 아마존보다 토이저러스가 더 큰 기업이라서 아마존에 이 독점을 하는 대신 엄청난 돈을 이 아마존에 지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이라는 이 플랫폼은 고객의 정보를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토이저러스가 들어주지 못하거나 들어주려 하지 않았던 고객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다른 소매업체를 불러들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토이저러스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이 플랫포머가 경쟁사를 불러들여서 사용자와 고객과의 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플랫폼 횡포의 전형적인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이 플랫폼에 입점을 하거나 사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횡포에 대처를 해야 하는지 비전략적 플레이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략적 플레이어는 우선 전략적 플레이어와는 다르게 영향력이 크지 않은 큰 브랜드가 아닌 그룹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거대한 플랫폼을 직접 만들어낼 수 없는 소매 업체라고 할 수 있죠. 이 그룹들은 그렇다면 플랫폼 횡포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 검토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플랫폼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타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게 금지한 조항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은 야후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신 구글을 사용할 수 없는지, 혹은 쿠팡을 입점하는 대신 타사의 쇼핑 플랫폼은 입점이 불가한지 등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검토할 사항은 플랫폼이 지닌 브랜드나 고객층이 자사 브랜드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는가인데요. 이 플랫폼마다 풍기는 분위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사 브랜드의 상품이 이 플랫폼과 잘 맞는지, 고객층이 일치한지, 비용 절감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복수의 플랫폼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매상이 증가하고 고객이 증가함으로써 덩달아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술자나 사무원을 더 고용함으로써 인건비나 개발비가 증가되고 또 전자상거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관리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가되는 비용을 다 감당을 할 수 있는지 비전략적 플레이어는 검토를 세밀하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단일 플랫폼에만 참가 가능한 경우인데요. 이때에는 그냥 무조건 단위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가 아니라 단위 플랫폼에만 참가할 때에는 기대할 수 있는 특별 대우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광고나 홍보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수수료가 낮거나 상품 노출이 더 많은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단위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과 복수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비용적으로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사가 베타적 플랫폼에 참가할 시 그 플랫폼은 시장의 리더가 될 수 있는가인데요. 아무래도 비전략적 플레이어는 큰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직접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플랫폼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포함되어 있는 이 플랫폼이 이 시장의 리더가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아무리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참가한 플랫폼이 실패한다면 불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플랫폼 전략을 통한 여러 분야의 사업은 점차 확대되고 발전될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 전략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